오픈 핍스 아이스 브레이커에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유를 눌러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을 이제 누구든지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뭐 필요하면 비밀번호도 걸 수 있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걸어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만의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 보시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네, 이름도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 많이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얼굴도 또 필요하겠죠? 네, 얼굴 어디 갔냐? 얼굴 여기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네, 원하는 걸 하나 이렇게 또 골라가지고 네,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또 해보고 네, 이거를 막 뭐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같이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자인을 또 이제 이 도구를 안 써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쓰실 때 상당히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설정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고요. 얘가 조금 더 얼굴이 좀 나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캐릭터를 나만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작업들로 여러분들이 네, 해주시면은 됩니다. 네, 꼭 이 도구를 쓰셔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얼굴이 웃기게 됐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네, 마무리까지는 하고 눈이 너무 커서 약간 줄여주고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게 한 다음에 소개하는 거죠. 아, 저는 제임스입니다. 왜 이름이 제임스인지도 설명해주고, 네, 캐릭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좀 우리가 가볍게,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시면은 좋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모지 키친 같은 거 가지고 이것도 이제 플러그인으로 이제 다 제공해요. 네, 이모지 키친 같은 거 가지고서 같이 좀 랩업을 하면서 시작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조금 이런 그 피그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네, 보시면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제 스크롤하는 방식이나 요 E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토글 방식으로 스탬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걸고서 투표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자기만의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이제 가지고 가서 네, 제 이름을 막 넣고 이제 설명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서로 나중에 이제 뭐 투표해주는 형태로 해서 뭐 이모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주거나 여기 이제 투표하는 거를 이제 타이머를 열어가지고 할 수 있죠. 네, 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워크숍이지만 사람들이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초기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협업을 훨씬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그잼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활용이 앞으로도 점점점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에서 채용 정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피그잼 활용을 이제 잘 하시는 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그잼 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크숍 초기 단계에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도 디지털화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오늘 AI 얘기를 이제 또 계속 할 텐데. 기존에는 아이디어를 이제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끼리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낼 때 가능하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장님도 오고 아니면 저기 회사 이사님도 오고 개발자도 오고 디자이너도 오고 다 와서 또 실제 사용자들도 와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아이디어 내면은 뭐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때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종이에 다 써서 내요. 보통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써내는 게 가장 뭐 저희의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또 하는 게 뭐
마인드맵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만들어서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한 트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식들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사람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꼭 우리가 이제 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그 언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이제 좋아졌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IQ로 평가했을 때 한 100 정도 됐었는데 올해 이제 말에 이제 넘어가면서 130을 넘어갔다고 얘기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이제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들보다도 웬만큼 더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마인드맵이나 이런 거를 작업하는 것도 이제는 그 피그잼에서 이제 가능해요. 피그잼에서도 내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얘한테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어디 마인드맵 형태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라고 요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뭐 피그잼 쓰시는 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그마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이제 새 파일 누른 다음에 네, 피그잼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피그잼 접속하면 이제 우측에 이런 그 AI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요 메뉴가 이렇게 뜨게 돼 있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네, 요청을 해주죠. 한번 요런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스마트워치에서 사용자가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 20가지를 마인드맵 형태로 제안해라 라고 이제 해줍니다. 네. 얘한테 이렇게 넣어주고 만들어라 라고 메이크를 이제 눌러주면은 요건 이제 그 메이크랑 달라요. 저기 이제 UI 디자인 해주는 메이크랑은 다른 메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인드맵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해서 스마트워치에서 빠른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5가지 유형을 잡았어요. 그래서 생체 인증, 그리고 이제 제스처 기반, 또 자동 인증, 핀 패턴, 그 다음에 근접 인증에 대한 부분 잡았고, 생체 인증 같은 경우는 뭐 지문, 심박수, 손목, 음성 인식, 제스처는 손목 회전, 공중 제스처, 탭 패턴, 흔들기, 뭐 근접 인증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NFC, 비콘, 뭐 웨어러블,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근데 이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 정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해서 이게 막 엄청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진 않아도 이 정도 아이디어 우리가 정리하려고만 해도 그냥 AI 없이 그냥 혼자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거의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고민해야 요 정도로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1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AI한테 20가지 아이디어 제시해라. 근데 아이디어를 그냥 집요하게 얘한테 이거 말고도 막 100개, 200개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이제 아이디어 우리 보통 할 때 그 피드백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왜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무조건 내라고 하면은 몇십 몇백 가지를 다 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단계로까지 가는 거는 또 역시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가는 단계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AI를 통해서 80점, 90점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 명이 모이지 않고 한 명이서도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디어 작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AI를 활용한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활용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이 사고방식들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방식들을 이제는 그 AI한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차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UX나 이제 서브스젠 할 때 이런 그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에 이제 육색 사고 모자 관점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역할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6가지, 뭐 6명이 안 되면 한 명이 뭐 2가지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뭐 6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6명이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얀 모자 쓴 사람은 사실만 얘기하고 녹색 모자 한 사람은 그리고 아이디어를 계속 제안하고 그리고 검정 모자 쓴 사람은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빨간 모자는 그 대안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다시 또 제안하고 파란 모자는 그 내용을 요약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일 하나에 딱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몰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한 분들은 같이 공부를 해왔지만 AI가 굉장히 또 잘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롤플레이. 그래서 역할을 지정해 주면은 마치 자기가 정말 그 배우가 된 것처럼 심취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한테 그냥 육색 사고 모자의 역할들을 다 부여해주고 이 작업을 하라고 요청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롬프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프롬프트는 크게 이제 요청과 맥락과 출력의 관점으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요청은 이 에드워드 드 보노의 6가지 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락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해주는 거죠. 난 20대 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브랜딩 작업을 시작하려고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야. 이와 관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이 맥락을 조금 더 자세히 써주면 좋긴 해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출력이 이제 중요한데 이 육색 사고 모자이기 때문에 이 육색 사고 모자에 대해서 하얀 모자, 녹색 모자, 노란 모자, 빨간 모자, 검정 모자, 파란 모자로 제가 이제 출력을 요청을 했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100자씩 이렇게 서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챗GPT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뭐 언어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얘한테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서 아까 나왔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어서 요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에드워드 드 보노의 6가지 사고 기법 활용해서 정리해 주죠. 네, 하얀 모자가 이제 갖고 있는 객관과 사실 기반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네, 지속 가능성 고려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래 20대 여성 소비자가 이 종합해서 구매하는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친환경, 원가가 높아서 가격 측정과 포지셔닝의 난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문제점이죠. 이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지속 가능성 주장을 신뢰하려면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사실들을 검색해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이 발산하는 이 녹색 모자의 역할은 역시 이렇게 착용 후 반납해서 다시 디자인되는 재순환의 의류 시스템 도입해 브랜드 경험 자체를 지속 가능한 여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안,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최적화된 형태의 아이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면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아이데이션한테 얘한테 그냥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이디어 100개네 라고든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발산하고 정리해 나가는 체계적인 이런 방법론들을 디지털화된 AI한테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롬프트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수렴해나고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고려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AI를 아이데이션 과정에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확장된 그런 어떤 데이터 수집과 이런 아이디어들을 수렴해 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하나만 더 보면요. 이런 만다라트 기법 같은 것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오타니 씨, 저기 이제 일본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만다라트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절제 훈련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렵진 않죠. 문제를 하나 정의하면은 그거를 이제 가운데가 문제고 8가지의 이슈를 이제 도출을 해주고 8가지의 원인이 정의가 되면은 그 8가지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 8가지씩을 아이디어를 이제 추가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8가지의 문제 정의, 그리고 8가지의 해결책인데 8가지 곱하기 8이니까 8, 8에 64. 64개의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저희가 이제 AI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증 아이디어 64가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만다라트 기법 활용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디자인 컨셉트 키워드를 발산해라. 그래서 나는 역시 아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키워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3 곱하기 3 만다라트 형태로 제시하고 8개의 키워드를 먼저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할게요. 왜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 생성하면은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1차 만다라트만 먼저 생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럼 중심 만들어트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게 되고 지금 얘가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외에 이제 다른 이슈들을 이제 뽑고 있는 거예요. 네. 뽑고 있는 건가? 멈췄나? 아, 다시 작동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뭐 재생, 자연, 미니멀, 슬로우 패션 하고 지속 가능성 가운데 있으니까 하고 윤리적 생산, 순환 경제 이런 걸로 이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것들 재생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뽑았습니다. 네, 1차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으면은 2차 만다라트를 얘한테 생성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에 대한 저거죠. 재생에 대한 2차 만다라트를 생성해 라고 얘한테 뭐 요청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1차에서 바로 2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다시 8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64가지의 아이디어를 혼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정리해서 이제 수렴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디어를 낸다,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UX, UI 아니면 뭐 서비스 디자인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런 아이데이션 방법들을 이제는 프롬프트로 변환해서 얘한테 요청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의 접근들을 테스트해 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데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로 모든 게 전환이 돼가고 있는 시기죠. 우리가 해왔던 디자인 방식들이 다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 UX, UI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아니면 이제 코딩, 바이브 코딩하는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서 AI DTQ를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교육과정 만들어서 기술 자격증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실제적인 AX 전환에 대한 역량도 또 키우시고 기술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과정들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한 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AI 스타트업 학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처음 생겼어요. AI 스타트업 학과로. 왜냐면은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이제 창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결국엔 AI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인 휴머노이드들이 우리의 일들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또 AI를 활용해서 또 AI를 통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사업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 시기에 준비하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석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나 창업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직장 다니고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혼자 살려면 힘듭니다. 근데 이 과정은 그냥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1, 2, 3, 4기를 수업을 통해서 AI 리터러시를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 공부한 걸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실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고도화하는 과정까지 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아이템을 다 만들고 비즈니스에 이제 투입을 하는 형태를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진행하시면서 졸업하시게 되기 때문에 졸업장도 MBC라 그래 해가지고 이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는 학위고요. MBA랑 다르게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실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는 학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학위도 있지만 저 중요한 거는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사업이 하나의 아이템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한테 창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AI 스타트업 학과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링크도 올려드리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개인 오픈 프로필이 열려 있어요. 네.